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도심에 불량하고 노후된 기반시설이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간단하게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서 도시를 합리적이고 새롭게 바꾸는 도시계획 절차입니다. 재개발은 구역 내의 건축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기반시설 전반적인 사항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 국가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공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재건축은 기존의 기반시설 위에 건축 부분만 정비하기 위해서 소유자들이 스스로 행하는 사적인 그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뒤에 절차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 절차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노후되고 불량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시장이나 군수 또 구청장이 상위법인 그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30일 이상 공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이것을 첨부해 가지고 상부기관,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 도지사에 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 구역은 주택의 신축이나 정축 또는 이제 뭐 용도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고시일이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의 그 기준일이 됩니다. 그 모든 사업의 기준일이 되는 것이죠. 이때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그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 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는 정식 조합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차후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의 모든 이제 활동사항이나 사용 경비 또 기재한 회계 장부 또 이런 그 관련 서류를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식 조합에 인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조합을 설립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에게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신청과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법인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재개발은 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지주들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본사업에 동의를 한 자만 조합원이 되고, 동의를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됩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는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그러니까 7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설계비 및 설계 비용 또 건축 비용 이렇게 예상되는 계약적인 추가 부담금을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시공을 담당할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도 여러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 그 절차는 입찰에 참가한 시공자들의 견적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일단 사업 수지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의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사전 심의를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가 직접 참여해서 사업 설명회도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우선 가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업 승인이 나면 그때 이제 본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교통이나 환경 또 재해 등 각종 인자 영향 평가 이런 거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심의를 신청을 하면 관계 부처와 이제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통과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때 조합은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심의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 군수 또 구청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건축 심의가 통과되면 보통 1, 2개월 내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총 대지 면적, 용적률, 건폐율, 뭐 기부 체납 면적이라든가 건축 면적, 또 평형 구성, 뭐 신축 아파트 뭐 세대 수라든가 대부분의 내용이 결정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시점에 이제 기존 모든 건축물과 또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도 이루어지고 가격 상정을 또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도 이때부터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사실상 사업의 허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종전에는 30일에서 60일 이내였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120일입니다. 그래서 120일 이내 분담금의 이제 내역과 또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하고 지역 일간 신문에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제 판단하고 조합원 지위가 박탈이 되고 나중에 현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관리처분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과 또 평형을 정하고 입주권이 발생이 됩니다. 조합원의 분양과 또 일반 분양의 수에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도 결정이 됩니다.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또 현금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가 되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이제 투자자들은 수익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이주 신청 및 이제 착공이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감정평가 금액 또는 권리가액의 50에서 60% 정도를 이주비로 일단 그 조합에서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주택을 구해서 나가게 되죠.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또 이제 뭐 4개월분의 그 주거 이전비가 지급이 되고, 상가 세입자는 또 최대 4개월간의 또 영업손실보상금이 또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전비와 이제 이사 비용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이제 부분별로 이렇게 다룰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주가 완료가 되면 이제 착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준공과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고, 이전고시를 통해서 분양받은 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기존 감정가격보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조합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반대로 차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금액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후에 등기를 촉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청산 절차를 거치면은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청산을 하고 나면 조합은 해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모든 사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원래 재개발은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건도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힘든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에 기초해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한다. 이때 재건축은 미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음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을 한다.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또 이제 건축심의를 통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 여기까지는 조합하고 관공서의 관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그때서부터는 조합하고 조합원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거주자들을 이주를 시키고 또 이제 착공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고 정산을 하고 또 입주와 또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종료가 되면 조합을 해산을 하고 사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인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절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다루어 보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